교육진단 시간입니다. 신학기 개학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능시험이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수능시험을 일주일 남긴 시점에서 수험생들은 긴장된 나날을 보내며 최종 마무리 정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컨디션 조절과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도 윤일현 교육문화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 전화로 모셨습니다. 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쯤 수험생의 심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지금 시점이 중요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지요. 예, 지금쯤 수험생들은 봐야 할 과목은 많고 무슨 과목을 또 어떻게 정리해야 좋을지를 몰라서 막막해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과목을 차근차근 다 정리하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 계획성 없이 이 과목 저 과목을 체계 없이 그냥 책장만 넘기다가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모든 시험이 수능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공무원 시험, 각종 고시 모든 시험도 시험 치기 일주일 전후 그 기간 동안부터의 어떤 심리적 상태, 컨디션 조절, 최종 마무리가 최종 결과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잘 알고 대처를 하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대부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고 없지만 우리가 이 방송한 것을 다시 기록을 해서 불가방송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그 내용을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자세로 컨디션을 조절하면 좋을지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게 생활 패턴을 낮추기로 바꿔야 합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야행성 생활에 익숙해 있습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다 보니 오전 시간에는 힘이 없고 집중이 잘 안 되는 수험생이 많습니다. 수능시험 당일날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한다는 사실과 또 일반적으로 우리는 잠이 깬 후 2시간이 지나야 두뇌 회전이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시험 일주일 전에는 철저하게 수능 시간표에 맞춰 낮추기로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가능한 한 자정 전에 잠자리에 들고 오전 6시경에 일어나서 낮 기간에 가장 활발한 상태가 되는 생활 리듬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심리적 안정감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면 급격하게 수면량을 줄이거나 이 학습 환경이나 방법 등을 바꾸기가 쉽습니다. 생활 패턴의 급격한 변화는 기분을 전환시켜주고 학습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불안감을 가중시켜 생활의 활력을 잃게 하며 결국에는 자신감을 잃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의 학습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은 기분 전환과 머리를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주말을 이용해 가벼운 산행이나 산책을 하며 결의를 굳건히 다져보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자세가 중요합니다. 시험이 다가올수록 교과서나 문제집을 근성으로 보기 쉽습니다. 문제풀이를 할 때도 끝까지 답을 구하지 않고 조금 생각하다가 답만 확인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시험 당일에 문제풀이 감각이 둔해져서 알고 있는 문제에서도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남은 기간까지 이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다시 정리하면서 또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정한 시간 안에 끝까지 직접 풀어보는 연습을 하면 도움이 됩니다. 이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지면은 자신도 모르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는 걸 직접 해봄으로써 체득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자신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 교실이 그 어느 때보다 소란스럽습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가면 공부만 할 것 같지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옆자리 학생들 3, 4, 5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같이 모여 떠들면은 그 순간은 시험에 대한 불안을 잊을 수 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더 공허하고 허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떠들고 대화함으로써 이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특히 이 소란한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과목별 마무리 학습 방법과 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과가 있는 마무리 학습법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국어의 경우는 날마다 새로운 지문이 나오는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풀이해서 언어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교재와 교과서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면서 꾸준히 그 문제풀이 감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수학의 경우는 빨리 푸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주어진 시간 안에 정확히 푸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고사장에는 연습장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문제지 여러 개 풀이하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이 수학도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풀이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답을 내는, 끝까지 풀어보는 이 훈련을 예비 소식 갔다 오는 날까지 지속해야 이 감각이 둔해지지 않고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의 경우도 역시 언어 감각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지문 몇 개씩이라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욕이 좀 약한 학생은 지금까지 본 문제집이나 참고서 등에 자신이 표시한 이 의의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또 중요한 그 문법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이런 것들도 한번 훑어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회 탐구, 과학 탐구는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교과서적인 개념을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각종 도표나 이 그래프 등 여러 가지를 한번 쭉 훑어보면서 시사적인 것도 한 번씩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도움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답노트 정리인데요. 지금까지 치른 모의고사나 참고서 문제집 등에서 자신이 틀렸던 부분을 전부 한번 차분히 다시 풀어보면은 자기 약점을 보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험생들이 오답노트 정리하는데,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더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한번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일현 교육문화 연구소 대표 윤일현 선생님이었습니다.